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개업하고 있는 꿈을 잇는 치과 윤정훈입니다. 선생님들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쭉 해오던 발치직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던 논문이라든지 강의의 어려운 내용들은 제외하고, 제가 옛날에 같이 하셨던 연수회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카톡방에서, 이제, 질문들 올라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 팁,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빈도수가 많은 질문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치부 수술을 할 때 드릴이 이제 자꾸 미끄러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콜라 테이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콜 테크닉을 이용할 때 이제 콜라 테이프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다라고 말씀들 많이들 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발치와가 감염이 되어 있을 때, 제거가, 이제 감염원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좀 까다롭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플랩리스 수술을 할 때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큰 드라마틱한 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좀 나누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치부 수술을 할 때 드릴이 미끄러진다. 이건 꼭 전치부뿐만 아니라 소구치, 대구치 다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요. 드릴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 쪽으로 이제 협착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카톡방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 자꾸 버컬로 틸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지요. 그래서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고래 흡수가 발생했던 증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발치와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와 같이 식립 깊이도 조절을 하면서 심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팔라탈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식립 방향이 박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드릴링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마 테이프드 임플란트면서 이제 박칼로 이렇게 좀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과정에서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직후에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봉그раф트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이제 완성은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이와 같이 이제 골이 흡수가 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같은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먼저 일단 드릴링을 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뾰족한 렌스 드릴을 사용하는 것들은 선생님들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발치와의 선택된 부위에 렌스 드릴 전체를 다 드릴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2mm만 딱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드릴링을 다 해주는 것들이 일단 드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렌스 드릴이 조금 드릴링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린데만 드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패스를 좀 맞춰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팔라탈 쪽으로 혹은 링구알 쪽으로 이제 힘을 좀 주면서 드릴링을 해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렌스 드릴을 사용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아니면 자신이 없거나 할 때는 하이스피드 바를 이용을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엠피제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는데 사실 엠피제마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드릴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덴서바에서 나오는 렌스 드릴인데요. 이렇게 렌스 드릴에도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어서 풀랭스로 드릴링 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시작점을 부여할 때 이 렌스 드릴을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구개측에서 상방에서 한 3분의 2 되는 지점, 이 부분이 가장 안정적으로 드릴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발치와의 길이 중에서 상방에서 한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드릴링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한 15도에 30도 정도 박할 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린데만 드릴을 이용을 해서 식립 패스를 이렇게 확보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이게 이제 린데만 드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하이스피드 바를 이용을 해서 드릴링 포인트를 갖다가 잡아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임플란트가 바칼로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그 끝 부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발치와에서 식립을 하실 때는 그 임플란트의 몸체 중간 부위를 이제 이 구개측이라든지 설촉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그래서 임플란트의 패스를 맞춘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전치부 같으면 협측 공간을 확보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식립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협측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이트 타입의 임플란트가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스트레이트 타입의 임플란트가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콜라 테이프가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간다, 아니면 고리식자하고 한꺼번에 같이 떨어져 나간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지요. 그래서 특히 상악에서 보면은 이제 발주창이 넓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탈이 많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이 플랫리스 수술의 그 바이오콜 테크닉에 대한 치유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봉그라프트를 하고, 콜라 테이프를 이렇게 위에서 눌러서 슈처를 해주게 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힐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러블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눌러주지를 않았죠. 콜라 테이프를 집어넣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힐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렇게 되어서 꼭 감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힐링 자체가 좀 더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전치부 같으면 이제 모양이 약간 이제 이렇게, 진지바가 좀 꺼지는 형태의 이제 힐링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러블 슈팅을 보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한 4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슈처를 잘 해주는 것인데요. 콜라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 슈처를 할 때, 그 발치와 범위, 그러니까 발치와의 크기를 벗어나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텐전, 장력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치와 범위 내에서 슈처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심플 인터럽티드 슈처가 오히려 저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 테이프는 2장 정도를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접지 마시고 분리를 해서 가시는 게 혹시나 한 장이 떨어져 나가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슈처를 할 때는 콜라 테이프를 같이 슈처를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 힐링 어버트먼트의 바칼 쪽, 앞쪽에 이제 슈처를 해서 눌러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그 위를 덮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전혈, 그러니까 피를 이용을 해서, 블러드 클럿을 이용해서 응집시켜가지고 이제 뼈를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댄서바를 역회전을 해서 고리식을 좀 더 치밀화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일단 슈처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봉그라프트를 하게 되지요. 봉그라프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콜라 테이프 2장을 분리를 해서 이와 같이 바칼에서 한번 따서, 그 다음에
이 크로스로 이쪽으로 이제 그 콜라 테이프를 누르면서 같이 이렇게 슈처가 빠져나오게 그렇게 해서 팔라탈로 다시 옮겨서 이렇게 슈처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슈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 양상을 보면 수루 1일, 그 다음에 수루 13일, 그다음에 수루 20일 이렇게 힐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플로어블 레진과 댄서바를 역회전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본을 이제 그 댄스파에 그러니까 골리식재를 좀 더 이렇게 치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발치를 하게 됐고요. 링구알 쪽의 플랩을 열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댄서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미리 본 그라프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 드릴링보다 조금 더 적은 형태의 그 벌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드릴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슈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와 같이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죠. 보이다시피 이런 형태로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루 2일, 수루 5일, 수루 11일. 뭐 특별히 감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약간 걱정도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감염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는 뭐 이제 대략 한 1, 2주 사이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힐링이 아주 깨끗하게 잘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이렇게 완성이 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열을 이용한 고리식재를 응집시키는 방법들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이 17번 같은 경우에 이제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T상에서 보면 이와 같이 본에 리접션도 많이 일어나 있고요. 염증도 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거를 하고 이제 염증 조직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골의 끝부분, 그러니까 상악동 플로어 정도에서 이제 거의 고정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부위가 좀 넓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열을 이용을 해서 고리식재를 갖다가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다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콜라 테이프를 덮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고리식재를 쓰는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고리식재가 빠져나오는 비율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CT상에서 보면 이제 이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루 7일째 이와 같이 이제 콜라 테이프 조금 남아있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3일 정도 되면은 이런 정도로 좀 더 안정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힐링이 깨끗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콜라 테이프가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대처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감염 발치와에서 염증 조직의 제거가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예, 이 경우는 예, 플랩을 카톡방에 올라온 걸 보면 플랩을 거상하고 난 다음에 염증을 박박 긁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요. 여기서 이제 박박 긁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 슈팅을 좀 보면 네 번째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보시다시피 뭐 루트 프랙처도 있고 루트 캐리어스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CT상에서 보면 46번 루트 캐리어스가 있고요. 47번은 감염도 좀 있으면서 루트 캐리어스 같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 부분을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게 오래된 만성화된 그 염증이 있는 조직들은 이렇게 그 염증 조직들이 이렇게 그 라이닝 형태로 그라데이션 티슈가 라이닝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46번도 그렇고 이 뒤에 47번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오염된 조직의 제거를 할 때는 그 잔존하는 인플라메이션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지컬 큐렛이라든지 몰트 큐렛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소프티슈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그 오염된 조직을 그 발치와의 그 윗부분, 그러니까 코로날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방으로 이렇게 그 발치와를 훑듯이, 그리고 아니면 뭐 사이너스 멤브레인에서 멤브레인 박리하듯이 이렇게 제거를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제거를 해주시는 것들이 좀 더 편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남아있는 상부에 남아있는 일부 연조직들은 이와 같이 블레이드라든지 하이스피드 바 혹은 뭐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스피드 바로 이렇게 제거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발치와의 그 표면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전에 박박 긁어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발치와 벽을 긁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날 정도로 긁어줘서 프레쉬 브리딩을 유도하는 것이 좋죠. 물론 이게 캐리어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치를 해서 프레쉬한 상태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오랫동안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그런 케이스 같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옛날에 제가 이 초반 그 발치와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발치와 벽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크만 캐널이라는 그 이 염증의 치유 물질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혈액 같은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통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스클레로틱 체인지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막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붕괴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긁어서 그것들을 이제 오프닝을 시켜준다 이제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크롤렉시딘으로 그 발치와를 갖다가 세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그 살리바리 박테리아 레벨을 갖다가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크롤렉시딘 같은 걸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디톡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TC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요즘에는 이제 TC가 잘 안 나오니까 그 독시사이클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걸 갖다가 1:3 혹은 뭐 1:5 정도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한 3에서 5분 정도 발치와를 소킹을 해주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문적으로는 논란들이 조금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이제 액티브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좀 연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앞에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발치와의 이런 처리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와 같이 드릴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링구알 쪽으로 이렇게 식립을 해주게 되고 바깥 쪽에는 본그라프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난서머지드 GBR 형태로 GBR은 아니죠. 난서머지드 힐링 형태로 이렇게 힐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힐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한 25일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수루 파노라마, 수루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2달 정도 지나서 수치가 잘 나왔기 때문에, ISQ 수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보철을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완성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감염 발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 플랩리스 수술을 할 때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립 위치나 깊이가 잡기 힘들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4호번을 연속으로 심은 적이 있는데 25번 위치 잡기가 힘들어서 6번 쪽으로 너무 가까이 심겨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트러블 슈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CBCT를 이용을 해서 식립 깊이를 미리 이제 좀 결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그 수술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바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디선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랩리스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CT상에서 미리 대략적인 이제 깊이를 설정을 해서 들어가면은 조금 더 플랩리스 수술하기가 용이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지금 이 환자분 44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실제 CT 사진이고요. 그래서 CT상에서 보면 이제 아웃라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바코링구알의 길이는 한 8.3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다이아미터는 한 4.5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0 임플란트가 들어가는데, 링구알에서 한 0.5m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제 바칼 쪽에 남아있는 이 길이가 대략 HDD가 되는 것이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약 한 3.7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칼의 디선시, HDW를 좀 살펴보면 대략 3.63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CT상에서의 커팅 라인, 이 커팅 라인이 이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 위치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찾아서, 물론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HDD가 조금 더 커지는, HDW보다 더 커지는 그러한 4.0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을 때, 이때의 커팅 이 수직 레벨, 다음 장에 이제 수직 위치가 나오는 것이죠. 코로나 뷰에서 보면 대략 이 라인이 빨간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치아의 아웃라인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아웃라인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의 식립 깊이, 요 식립 깊이가 이제 그 임플란트의 링구알 쪽에서의 대략적인 식립 깊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진지바의 높이가 대략 한 그 3m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링구얼 플레이트에서 또 한 2mm 정도가 들어가면 진지바 탑에서 대략 한 5mm 정도 되는 부위, 그 부위가 이제 요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대략 될 것이다. 이런 감을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한 2점 몇 미리 정도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4mm, 28mm 정도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이렇게 플랩리스로 수술했음에도 대략 앞에서 미리 CT상에서 정해놓은 길이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한 4년 지났을 때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링구얼 플랩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그 플랩을 다 바칼 쪽으로 다 여는 것보다는 한쪽만 열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발치 즉시 식립의 논문을 살펴보면 플랩을 열어서 수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큰 차이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립 깊이 조절이 너무 부담스럽고 시야 확보가 안 된다면은 플랩을 열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파필라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에서는 제가 다른 방법들을 좀 제안을 다시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3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프랙처에 의해 가지고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링구알 쪽으로 이렇게 플랩을 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드릴링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약간의 그 본의 흡수들이 보여지는데, 링구알 쪽으로 플랩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괜찮은 위치에 식립을 할 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그라프트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제 콜라 테이블 이용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 양상을 좀 보면 수루 1일, 수루 8일, 수루 15일, 그 다음에 수루 22일 정도 되었는데 뭐 힐링 양상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진시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정도의 힐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치부 같은 경우에 그 이제 파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인시전 앤 플랩이라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상악 전치부 같으면 이 부위의 파필라들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파필라를 보존을 하면서 팔라탈 쪽에서 이렇게 인시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플랩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방법은 절개는 임플란트 식립 부위 그 인접치 있지 않습니까? 인접치의 구개측 라인 앵글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그 파필라의 최상부, 그러니까 콜이라고 하는 그 최상부를 구개측으로 한 1mm 정도 이제 구개측으로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콜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1mm 정도 구개측 이상으로 지나서 반대쪽에 이제 이렇게 라인 앵글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CT 그래프트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라면 좀 더 인시전 라인을 더 길게 팔라탈에서 연장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로스타 엘리베이터로 전층 판막을 거상한다. 이것이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시전을 주고, 그래서 이 파필라 콜에서 팔라탈 쪽으로 치우쳐서 인시전을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상악 전치부에서 일단 식립 깊이가 용이하죠. 위치 잡기도 용이하고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치관 유도의 소실도 비교적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주 미세하게 극강의 심미를 원하신다면 문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과정이라면 거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에서 혹시나 함뇨가 깊거나 그 다음에 뭐 그 측절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캡슐폭이 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개측 본을 좀 삭제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구개측 치조골의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TG를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경우에서 이제 그 조금이라도 CTG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굳이 뭐 다른 수술 부위를 만들지 않고 그 판막에서 조금 이렇게 CT를 좀 떼어서 이제 그 CTG를 하기도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뗐다가 붙이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CTG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설측 구개측 치은의 두께가 조금 얇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파필라 웨이 팔라탈 플랩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이거 루트 프랙처에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진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코어 부위를 그 보존을 한 채로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인시전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층 판막을 거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가 측절치였기 때문에 약간 팔라탈 쪽으로 더 옮겨서 드릴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는 임플란트를 측절치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절치 같은 경우에는 협설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좀 더 구개측으로 이렇게 옮겨서 협측 간격을 좀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플랩을 열어서 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제 CTG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쪽 부위에서 비교적 이렇게 간단하게 CT를 떼어서 바깥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CTG를 해주는 것도 상악전 치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수로 6개월째 5개월 17일이네요. 5개월째 이 보시면 이제 파필라가 좀 꺼져 있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진 상태와 비교를 했을 때 파필라가 좀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결국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파필라들이 거의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하든 약간의 회복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이제 파필라의 콜 부위를 갖다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양상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보시면 비교적 사운드하게 그렇게 잘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테이크홈 메시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치부 수술을 할 때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렌스 드릴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전체 길이만큼 다 드릴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임플란트 에이펙스 쪽보다는 그 미들 포션, 그러니까 중간 부위를 이제 이렇게 구개책이나 설책으로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그래서 그 패스를 잘 힘을 주면서 유지를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러 테이프가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슈처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열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댄서버를 사용을 해서 역회전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요즘에 플로어블 레진 슈처 방법은 뭐 옛날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플로어블 레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상악 같은 경우에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감면 발치와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철저하게 제거를 해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부분은 잘 긁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한 덩어리로 제거한다. 이런 부분들을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피드 바라든지 레진을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술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랩리스 수술을 발치 즉시에 있어서 플랩리스 수술은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술전 CT를 이용을 해서 식립 깊이를 좀 잘 미리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식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악전 치부 같으면 이제 파필라 어웨이 플랩,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하악 같으면 링구알 쪽에 플랩을 열어서 우리가 주로 이제 팔라탈이나 링구알 쪽으로 식립을 하기 때문에 그쪽 본들을 노출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식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